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고, 제가 뒤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건 꼭 가져하십시오. 하셔도 왜냐면은, 지금 잘 쓰셨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뭐 소비자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조세피와 탈세하고 기억하시죠? 이런 게 모의고사 나오면 또 못 맞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꼬박꼬박 해드리는 거니까 보시고요.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투자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이제 3, 4월 달은 이제 딱 찍는 거 위주로 갈게요. 어디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프린트를 일단 펴놓으시고 지렛대 효과로 가볼게요. 지렛대 효과. 투자 파트는 한 6에서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75로 가죠. 275로 가시면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파트. 자, 그냥 어디 나온다. 이런 식으로 3, 4월 달에 강의를 할게요. 6에서 7문제인데, 자, 따라서 지렛대 효과. 오른쪽에 275페이지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하고 기출문제를 지문을 풀어드리고 계산 문제까지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인데,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를. 그럼 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인데,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레버리지. 그럼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는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빌립니까? 빌리죠. 타인 자본을 빌려서 타인 자본을 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부채 비율은 이제 타인 자본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져서 지렛대 효과를 누려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유력한데, 근데 제가 위험은 감소한다 그랬어요? 위험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어요? 증가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위험 감소다, 위험 증가다. 증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한 문제를 풀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정의냐, 아니면 부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이 세 가지가 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나왔었고, 일단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이거 잡으시고, 자기 자본 수익이 영향을 준다는 이 계산 문제가 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프린트와 문제를 가겠는데, 어떤 게 좋아요? 부가 좋아요? 정이 좋아요? 플러스에 대한 이익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본을 줄여서 지분이라고 하죠. 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야지만 정이라고 얘기해요. 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총자본이라고도 하고,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종합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종합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은행이 먹는 게 저당수익률이에요. 저당수익률. 저당수익률은 은행이자, 차입이자를 얘기합니다. 차입이자율.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지분은 그냥요 자기 거예요. 그럼 내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내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죠. 근데 은행은 그냥요 저당이에요. 저당은 저분이 은행이시죠. 그럼 은행이 먹는 게 이자 수익이에요. 저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먹어야 돼요? 이자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내가 상승해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가되고, 자,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데 아직은 느낌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아예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자, 처음 합니다. 322페이지로 가볼게요. 322로 가시면 322페이지로 가죠. 거기 보시면 이번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 있나요? 그래서 계산기를 옆에서 끼시고 저랑 같이 이제 훈련을 보는데, 자, 일단 이 식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외에 또 다른 걸로 이제 해서 부채 비율이 나오면 그 식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일단은 따라해보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자기 자본이 내려가겠죠. 그죠? 자기 자본이 내 돈이에요. 대입시킬 겁니다. 자기 자본이 내 돈이고, 요게 이제 내 돈이 되겠죠. 지분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이 있으면 이자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익이 되고 가치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치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상승분을 더하고 이자를 뺍니다.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빼요. 그럼 이자를 뺀다는 것은 그냥요 타인 자본이 있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타인 자본에다가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2번 보고 계십니까? 도와드려 볼게요. 자, 전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3억. 차셨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얼마죠? 2억.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1억. 이자율이 6%죠. 그 다음에 순영업이익이라는 게 순이익이죠. 요게 이제 수익이 되고 2천만 원이고 가격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찾았어? 만약에 가격 상승이 10%다 그러면 3억의 10%는 3천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격 상승률이 있다, 가격 상승률이 없다. 없으니까 없는 걸로 그냥 대입시키시면 돼요. 아시겠나? 자, 그럼 갈게. 자기 자본을 찾아보세요. 아니, 찾기만 하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찾기만. 자기 자본. 1억이라고 돼 있나? 그럼 여기다 1억을 놓고, 그 다음에,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수익이 생겼죠? 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저 나름대로에 대한 노하우인데, 자, 지금 1억이라는 자체는 그냥 이걸 공으로 치면 어렵잖아요. 따라서 그냥 1억. 그냥 1로 그냥 가세요. 가지고, 이 수익이 2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이란 자체는 따라해보세요. 0.2억.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럼 0.2억이라는 건 2천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 돈이 1억이면 타인 돈이 2억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살리라는 거죠. 2를 살리라는 거예요. 맞나? 그럼 2억에다 얘는 이자를 얼마 먹었어요? 6%를 먹었죠. 그런가요? 그럼 계산기 꺼내세요. 꺼내서 2 치세요. 2에다가 자, 2 치시고 곱하기 6%를 곱해보세요. 6%를 치세요. 6%. 곱하기 6%. 그럼 0.12가 나오나? 나와야 할 텐데. 0.12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0.12억. 0.12억이죠. 요거 이해가셨죠? 그러면 0.2에서 0.16을 빼면 되잖아요. 빼보세요. 0.2에서 마이너스 0.12를 빼보세요. 0.08억이 나오나요? 그럼 0.08억이라는 것은 800만 원이나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 얼마였어요, 이게요? 1억이잖아요. 맞나? 그럼 1로 나누면 0.08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0.08이라는 건 몇 퍼센트죠? 8%가 자기 자본 수익이 되겠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몇 퍼센트다? 8%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럼 봐봐. 자기 자본 수익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아까 은행이 처먹은 게 몇 퍼센트였지? 6%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당 수익이 커요? 자기 자본 수익이 커요? 이거 정해질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은 뭐냐면 아까 전체가 3억이었죠? 그럼 3억에다가 아까 2천만 원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눠보세요. 0.2에다가 0.2 나누기 3을 나눠보세요. 나누셨어? 자, 다시 갈게. 지금 2천만 원이라는 걸 아시겠죠? 0.2에다가 나누기 3을 나누게 되면 잘 안 떨어지죠? 0.066 나오나? 6.6%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6.6%라는 자체는 얘보다 작아요? 이 종합 총자본이 커요? 크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따라서 정의를 해버려볼까? 그럼 수익률이 얘보다 낮아지겠어요? 얘보다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니까 8%가 되겠죠? 이해하셔야 돼, 이거. 맞나? 근데 만약에 얘가 6.6인데 이자가 만약에 10%냐면은 그냥입니까? 이건 아까 마이너스 해도 0.6만큼 먹었죠? 따라서 플러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간다. 근데 이건 만약에 이자가 더 세면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까지죠? 이해되는데. 그래서 정이야, 부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얘가 6.6이고 얘가 6.6이고 6.6이면 그냥이야, 이게 같아. 같죠? 그럼 빼면 0이죠? 따라서 0의 질에 똑까?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도 같아지는 거죠. 그럼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8%인 건 아시겠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기출문제를 제가 해드릴게요. 기출문제 가면은 자, 하나씩 갈게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한 다음에 제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이 어디냐? 페이지 가시면은 아주 좋은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페이지 276입니다. 276. 거기 기출문제 찾으셨나? 중요 기출문제 찾으셨어? 제가 이제 해설해 줄게. 276의 중요 기출문제. 찾았어?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나왔죠? 잠다.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어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비율이라는 건 타인 돈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커지죠. 부채비율이 증가함이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얘기 좀 해줘. 그럼 만약 이게 총자본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자본 수익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 자본 수익률 동그라미 쳐야지. 가만히 있어. 찾았죠? 그러면 총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칠판. 정이라는 레버리지 효과 있어? 그러면 뭐가 뭐보다 크대? 얘기해봐. 지금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제발. 뭐가 뭐보다 커요? 총자본이 저당보다 높을 때 정의 지속효과가 맞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중립적이라는 게 있어? 중립적은 얘랑 얘가 같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수익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여기 가시겠어? 그 다음에 부라는 단어가 있나? 부 찾았어? 그 부라는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입니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합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5번 아까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이 감소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 증가하죠. 중간에 얘기 나와도 무조건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렛대 효과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위험은 증가합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레버리지 효과는 무슨 자본을 이용해서 무슨 비율이 증가함이 부채 비율의 증가함이 어떤 수익률에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뭐가 보다 커요?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보다 높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중립적은 어떻게 돼요? 얘랑 같죠? 얘를 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이니까 부채 비율로 자기 자본 수익이 변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알겠나? 자, 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날 수 있죠? 부채비 커지면 자기 자본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는 거죠.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 프린트랑 같이 갈게요. 자, 1번 갑니다. 맞나 틀렸나 얘기해 보세요. 1번이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를 가능합니다. 오는 것은. 1번이 맞나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이 정의되려면, 자, 따라서 지총적. 그러면 지가 총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러면 바뀌었네.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도 만나보세요. 안 되시면 칠판 보고 대조하면서 만나보세요. 부가 되려면 저당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시험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3번이 맞을까요? 총자본이 저당보다 커져. 그러면 당연히 정이 되겠죠. 몇 번 정답? 3번. 4번은 아까 기출문제인데 왜 틀렸을까? 레버리지 효과 위험이 증가해요, 증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라고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했나? 근데 5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별표 3개 쳐보세요. 이게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이건 자기 자본 수익이 낮아지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추더라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지금 없습니다. 찾았나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입니까? 어차피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마이너스 났으니까 부채를 많이 빌리든 낮추든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나?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따라해서 이자를 낮추면 가능하다. 다시 원모 타임. 이자를 낮추면 가능하다. 그죠? 이자를 낮추면 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갔나? 그래서 갈게. 자, 불하는 거는 지금 총자본보다 저당이 더 크지죠? 대답해봐요. 그럼 이자가 세잖아요. 그럼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어? 그러면 돈을 낮추더라도, 돈 빌린 거 낮추더라도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해 갔어요? 근데 따라서 이자를 낮추면 된다.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스터가 돼요. 이해하셨어? 다시 할게. 부는 그냥이야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 전환돼 안 돼? 안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잘한다. 합격하겠다. 그죠? 부채비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지만 정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나왔던 지문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따라서 지총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꾸 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지문은 여기 안에서만 출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제 프린트? 3번이 정답입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에는 뭐가 낮추면 정으로 전환될 수 있죠? 이자. 거기다 적어. 32에 나온다. 자, 뭘 낮추면 정으로 된다. 이자를 낮추면 정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되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 탁탁 찍어줄게, 내가.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 280페이지로 가보세요. 280. 수강생분보다 다 넘기는 속도 달라. 다 넘기셨어요? 넘기셨어요? 280페이지 있어요? 가시면은 투자의 위험이라는 나라가 있나?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위험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되지.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지. 그래서 따라서 사금 법인류. 5개가 있죠? 요걸 이제 정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야.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금법인류라고 이제 사금법인류라고 되는데, 사는 따라서 사업상 위험, 사업 자체에서 온다. 사업을 개판 쳐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야지만 수익이 확 오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상. 그래서 사업 자체에서 오는 거죠. 사업 자체. 경영 위험이라고도 해요. 경영을 잘한다. 그럼 수익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수익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세 단어가 있어요?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수요금이 항상 변하죠. 경기가 침체돼서 내가 그 원룸에 공실이 생기면 그냥요, 이건 시장 위험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운영은 따라서 영업경비, 운영경비, 영업경비가 영업이 운영이죠? 운영하면서 영업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영업경비의 변동. 그래서 아까 이거는 피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있겠죠. 자, 위치적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그럼 아파트의 부지 가치 떨어지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불러보세요. 시장, 운영, 위치적. 다른 게 나오면 돼야 안 돼? 자, 내가 사업장을 차리면 사업장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치.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나? 그럼 지렛대 효과는 타인자본을 빌렸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러면 금융 쪽은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 부채를 많이 빌려서 그래? 그렇지. 아까 했잖아. 부채를 많이 빌리니까 자기 자본은 높지만 그냥이야 위험도 커. 우리가 손실이 날 수 있지. 맞아요? 이건 사업을 잘못해서 그래. 돈을 많이 빌려서 그래. 만약 전액 자기 자본으로 갔으면 금융 쪽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법은 안 바뀌어? 바뀌죠.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법이 바뀌어서 그래.
정책이 변화될 수 있죠. 정책이 변화돼서 갑자기 규제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플레를 찍어드릴게요. 오른쪽 인플레도 해보셔보세요. 인플레가 잘 나옵니다. 인플레. 자,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인플레 위험 펼쳐지셨어? 대출자가 은행이지. 그러면 은행은 융자 원금의 실적 가치가 하락하지. 그러면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고정원의 변동을 원해. 요게 가장 유력하다고 전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장 유력해서 그만큼 투자 요구 수익을 또 반영해야 되고, 유동성은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인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낮은 현금성이야. 그럼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 어려워? 금매로 내놓게 되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이거 유동성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수익률. 자,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그냥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후에요. 현실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는 투자 분석 시 실현 수익률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하실 때 실현 수익률이 들어가면 안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투자 여부는 뭐하고 뭐만 따지는 거예요. 기대하고 요구만 따져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대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중에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게 뭐가 나왔었냐면 예전에 제가 요거만 잡아보세요. 자, 갑니다. 예전에 제가 OX 문제를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자, 내가 갑돌이가 A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기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이, 자, 예상 수익률이 돼요. 예상 수익률. 자, 예상 수익률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 가중평균 한다는 걸 제가 이따 이 평균 분석에서 연결시키겠고, 자, 여기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한 것을, 따라서 투자 비용. 내가 1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죠? 투자 비용이라고 하고, 투자 비용이라고 하고,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가치라고 해요.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다 알아. 다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다 알고. 그 다음에 예상 순수익을 본다는 거죠. 예상 순수익.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얘가 20%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구 수익률. 따라서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된다. 요구하는 것만큼 나와줘야 되죠. 그럼 요구라는 것은 최대가 나와야 돼요? 항상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최대가 나와야 된다? 최소가 나와야 된다? 최소.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10%면 이걸 만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회비용 성격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10%만큼 이렇게 포기한 비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투자하시죠. 그런가요? 그래서 오른쪽 그렇게 돼 있나요?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예전에 필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강력하다고 봐요. 강력합니다. 들어보세요. 천천히.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저거를 그냥 해요. 투자를 하시겠어요? 하죠. 같이 가야 돼 이거. 나만 가면 안 돼. 투자하지? 그러면 막 살려고 하겠다? 그럼 막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투자 수요가. 그렇죠?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늘어난다? 근데 이 투자 수요라는 것은 샀어요? 아직은 안 샀어요. 사려고 하는 수요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죠?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냥입니까? 내 투자 비용을 올려놓습니까? 올려놓으면 기대 수익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분위기 안 좋아. 사실 천천히 갈게. 내 흥분 너무 많이 했어. 그냥이야 예상을 하는 거야. 투자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치요? 그럼 막 살려고 들이대네? 그럼 샀어? 아직 안 샀어? 그냥이야 가격만 올라가? 그럼 내가 1억이 있어야 돼? 2억이 있어야 돼? 2천만 원의 수익은 그대로 있지.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알겠나?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야 반대로 가. 왜 그럴까요? 가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대답 안 하면 잡혀서 한다고 막 좀 뿌린 거래요. 대답 좀 해서.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입니까? 내 비용이 높아졌습니까? 대답해요. 1억이야, 2억이야. 2천만 원 그대로 있지? 그럼 예상된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그럼 기대가 높아지겠어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얘가 시험 문제란 말이야. 이해했지? 근데 얘가 이거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했어? 아직은 안 했어. 안 했는 상태에 가격만 붙이고 놓았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나중에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 갔나?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럼 나중에 그냥이하고 같아져요. 같아지죠. 근데 만약에 요구가 커요. 투자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살려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럼 투자 수가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 가격이 싸집니까? 내가 원했던 1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가? 그럼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이 나면 거의 수익률이 100%까지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기대가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같아진다는 거를 예전에 OX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그럼 야매. 자, 시험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따라서 4번이 나온다. 4번이 나와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나중에 같아지려면 그냥입니까? 이게 반대로 가야지만 같아지니까. 자, 지금 현재 얘 높죠? 대답해요. 높아야 돼요? 나중에 이게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진다는 게 기준이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얘는 현행 지금 작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기준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낮기 때문에 얘는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했죠? 그럼 하락한다? 상승한다? 요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요거 좀 잡으세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넘겨줄게요.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 거기에 28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83페이지 가시면, 키포인트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최대였어요? 아까 최소였어요? 최소 보장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필수다, 외부적이다, 외부가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20% 투자했을 때 10%에 대한 포기한 그 기회에 대한 수익의 비용이라고도 하죠. 그럼 거기 보시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거는 제가 넘겨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그런 단어가 있나요? 자, 볼게요. 연결시켜 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가치는 그냥입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죠. 그런가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고, 근데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 따라서 주관적이다.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기회에 대한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이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라는 것은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요. 자, 따라보세요. 할인한다. 깡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깡을 해서 할인한다는 거죠. 예상 순수익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어서 요구 수익률인데, 자, 이건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이라고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가볼게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위험률은 그냥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자산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따보세요. 시간의 대가. 그래서, 자, 처음 하신 분들 해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82페이지 가시면, 282페이지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에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무위험률은 그냥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정기금이자나 국공채이자는 확실하죠?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확실하죠. 그래서 2%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에 따라 다르겠어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자, 따라서 투자자와는 무관하다. 자, 봐봐. 나랑 여러분하고 제 강의 끝나고 이 국민은행 갖고 정기금 이자가 2%래요. 그럼 나만 줘요? 다 줘요. 얘기 좀 해요.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시점에서는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투자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런가? 그럼 만약에 얘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럼 투자자에 따라 바뀌는 거는 무위험률이에요? 위험 할증률이에요? 할증률을 투자자가 가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 그럼 위험 할증률은 시간의 대가입니까? 요건 위험의 대가입니까? 위험의 대가죠. 그럼 투자자에 따라서 같아요? 위험 할증률은 달라요. 다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까지 고려하자는 게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따라서 피셔 효과. 그래서 피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예상 인플레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예상 인플레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예상 인플레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피셔.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까지 기회비용의 요구 수익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읽혀져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가볼게요. 1번에 가시면은 대상부동산 투자 시 위험이 클 경우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좌측에 팁을 가시는 게 좋아요.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집니까? 자, 그럼 제가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투자 가치가 커지겠어요? 투자 가치가 작아지겠어요? 그럼 나중에 또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이 자 어떻습니까? 높으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작다는 건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낮아집니까? 그럼 가치가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가치, 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시켜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28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위험의 평과 위험 중립형 선호형을 다 얘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애가 누구죠? 위험 회피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는 누구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왜 그러냐, 얘가. 자, 위험 회피형이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가장 전제로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위험 회피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험 회피형이 혐오형이 무조건 위험을 혐오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투자자와 합리적인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합리적.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세 대안이 있어요. A, B, C 대안이 있는데 A와 B는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은행이자는 안 위험하죠. 대답 좀 해봐요. 아까 정기예금 이자 기억나세요? 그럼 전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연 2%라는 국공채 이름은 그럽니까? 무위험률입니까? 무위험률이에요. 위험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무위험률은 위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익률만 2%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갈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A와 B를 봤을 때 자 지금 은행이자가 2%라면 부동산은 위험하니까 그냥 해요. 더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따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나오는데 그럼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얘가 10%면 그냥입니까? 수익이 동일합니까? 위험이 큰 거 선택하겠어요? 낮은 거 선택하겠어요? 이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위험이 퍼센트가 작을수록 좋은데 자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7%면 그냥입니까? A를 선택합니까? 이걸 따라서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데 투자했어요? 좀 덜 위험한 데 투자했어요? 그러면 덜 위험한 걸 선택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일반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나? 그럼 얘는 전혀 위험을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감소하지 않았으면 무위험률에 투자했겠죠. 얘기해봐요. 그냥 감소를 해. 그러니까 A를 투자했겠지. 화이팅? 그럼 그냥이야 감소하는 위험이 있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감소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대가가 주어지거나 피할 수 없는 거는 감소해야 되는데 번지 점프 아시죠? 그래서 11m가 가장 공포스러운데 얘한테 뛰라 그래요. 실상 환영회 때 갔는데 100명 있는데 얘가 갑돌이가 어렸을 때 고소공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려요? 얘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리죠.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릴 수도 있을까요? 대가가 주면 뛰는 거죠.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요. 100만 원 주면. 본인이 뛰는데 얘는 안 뛰어요. 자, 1000만 원 주면요. 아직은 생각해요. 자, 1억 주면 그냥요 뒤에서 밀라고 해요. 밀라고 하죠. 하도 제일 뛰어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가가 주어지면 그냥요 감수를 해요. 한다는 거죠. 맞아요? 유교훈련 때 조교가 뛰어내렸더니 어머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그냥 밀어요. 피할 수 없죠. IMF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셨나? 그럼 잘 읽어볼게.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정확하게 286페이지 4번의 양가로 1번 위험회피형 투자자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나요? 위험회피형은 기대수익이 동일할 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을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감소가 개인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공격적인 애는 동일한 위험에서 더 작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돼 있죠. 보수적은 동일한 위험에서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 얘가 투자자에 따른 무차별 곡선이라고 포트폴리오 나오거든요. 그럼 잡을게요. 갑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데 얘가 수익률이고 얘가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회피형이죠? 위험 회피형. 그래서 이따가 이 투자 어떻습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무차별 곡선, 차별 없는 곡선으로서 위험회피형, 다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동일한 위험에서 원하는 대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그런가요? 그래서 전 1억 주세요. 전 1000만 원 주세요. 전 100만 원 주세요. 전 2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1억 달러는 애가 그냥요, 대 해피도가 높아요. 그럼 따라서 가파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보수적이고, 얘는 2만 원만 주세요. 따라서 공격적이다, 완만하다. 그럼 덜 달라고 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더 달라 그래요? 공격적인 놈이 더 달라 그래요? 보수적인 놈이 더 달라 그래요? 보수적인 놈이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거를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리고 혐오도가 낮다, 혐오도가 높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공격적이 좀 완만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거 이따 나중에 또 후술할 거고. 그 다음 쪽 오른쪽은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투자 시 위험의 관리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여러분들 이제 얘기할 때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게 무위험률밖에 없죠. 그럼 요건 제가 위험의 정가라 그랬어요? 위험의 해피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정가가 아니라 해피라 그랬죠? 정가는 물가 상승이 되면은 이제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는 게 정가잖아요. 보수적은요, 가장 수익을 낮게,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키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이걸 할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라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위험할수록 그냥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요. 요구 수익률을 커지게 하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 보고 있나? 그래서 미래 수익 현재 가치를 할인하잖아요.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가장 합리적인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민감도 분석. 제가 따라서 투입 요소, 결가치, 이게 나오면 민감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험 요소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해서 그 요인들에 대해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로서 가장 민감한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85페이지 가셔서
수익의 측정의 박스 있었죠?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프린트 2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2번에 2번에 가시면은 계산기 옆에 끼세요. GT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갈 겁니다. 그래서 GT 다 확인하셨어요? 다 해서 GT가 나와야 돼. 갑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넘기겠는데,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가중평균. 따라해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확률이라는 가중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중이라는 자체는 확률이라는 것으로서 가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평균을 낸다. 평균이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기대 수익을 나타낸다고 이따 얘기하는데 가중치를 내요.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 지금 제 프린트 보고 계셔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의해 미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에 대한 예상치가 알아갈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니? 자, 할게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 있죠.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가중치를 본다. 확률이라는 가중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은 20%고 정상적은 몇 %예요? 60%. 아직 계산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20%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몇 프로?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가 되죠. 계산 옆에 있죠? 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자, 다음에 GT. 평균에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저랑 같이 해서 중간중간 이 숫자가 맞아야지만 GT가 맞아요. 갈게요. 천천히. 4를 찍으세요. 4 곱하기 20%를 누르세요. 0.8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시면 게임 오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는. 0.8 나왔어요? 나왔고, 는 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8 치겠어요. 8 찍고 곱하기 60%를 눌러보세요. 4.8 나왔나? 가만히 있어. 다른 거 누르면 안 돼. 큰일 나. GD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13을 눌러보세요. 13 곱하기 20%를 눌러보세요. 2.6이 나오나? 나보세요. 그분이 오셨다. GT가 오셨어요. 그 뭘 누르면 계산이 될까요? GT를 누르면 계산이 돼요. 눌러보세요. GT. 8.2가 나오나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계산기 갖고 가서 다이소 가서 GT 챌린지 하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제발 좀. 그죠?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가서 뭐 내가 계산기 사실 수 없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괜찮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저랑 이걸 GT 쓴 사람이 또 한 강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야매로 한번 가봤어요. 막 별 야매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그냥 계산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다 해주는 거지, 엄청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얘기 좀 해봐. 근데 어떤 강사 이렇게 가르쳐. 어머, 이렇게 해서 요건 0.1로 고치세요. 곱하고 다 더하라는 얘기야. 언제 다 더해? 그냥이야 계산기가 알아서 해줘. 근데 아까 이렇게 가정에서 요거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뭐 누르면 됩니까? GT 누르면 돼요. 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다음에 가중평균. 가중치를 넣어서 평균이라는 게 수익을 나타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되면 오늘 다이소 가서 확인하세요. 아예 다이소 가서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가서 GT 누르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 하지 마. 알겠죠? 그죠? 다이소가 제일 싸. 알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